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로 가는데 분모는 그럼 0으로 가죠. 분자도 2를 넣어보면 실제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분자가 0으로 2를 넣었을 때 0으로 간다는 것은 0인자를 x-2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플러스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약분을 0인자를 없애면 이제 얘가 0이 아닌 어떤 수로 가겠죠. 2를 향해 가면 7. 그래서 정답은 7인데 맞네요. 그다음 두 번째. 자,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무리식 위아래로 0을 넣으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아래로 분모 분자를 켤레를 이렇게 곱하세요. 그러면 자,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에 의하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계산하면 x제곱이고, 자, 그러면 0인자가 역시 또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0인자 약분해서 x를 0으로 보내면 얘 0 넣으면 루트 1은 1이니 2분의 1로 수렴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은 3차가 2차보다 무한히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딸려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차수에 비해 훨씬 미약한 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차수가 더 큰 아이가 밑이 더 크면 약분만 해봐도 알 수 있죠. x가 밑에 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뭐 3이 앞에 살아남겠죠. 어쨌든 간에 얘는 무한으로 가면 얘는 이제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차수가 더 큰 분수 함수는 분모가 더 작으면 얘는 이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엔 차수가 똑같을 때 무한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느냐? 차수가 똑같을 때는 앞에 개수비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얘는 3차니까 역시 차수가 똑같아요. 따라서 2분의 1로 개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을 보면 3차 함수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이 0으로 가요. 자,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를 넣으면 0으로 가야지 어떤 수로 수렴을 할 겁니다. 따라서 f-1이 0이라는 뜻은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0인자가 x 플러스 1이라는 이 0인자를 하나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곱한 뒤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2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고요. 자, 분자도 역시 0으로 가야지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fx는 똑같이 0인자 x-2를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즉 f2가 0이므로 fx는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원래 있던 x 플러스 1과 0인자 x-2를 0 x-1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식을 하나 더 필요한데 자, 이때는 차수가 총 3차니까 ax 플러스 b라는 1차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 b 문자 두 개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극한값을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 3인거의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fx에다가 여기 자리에다가 지금 이 통으로 우리가 구조를 만든 f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x 플러스 1분의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인데 이렇게 약분을 해서 0인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를 어디로 보냅니까? 자, x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자, 분자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자, 이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1번에 대한 식이고 자, 2번도 역시 2번 마이너스 6인 조건을 써야 되죠. 그래서 fx에다가 또 넣습니다. 자, fx에다가 이번에 위에다 쓸게요. 넣으면 자, 똑같은 식을 넣고 이제 또 약분을 하겠죠. x-0인자 약분하고 2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자 2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2인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통해서 연립할 수 있죠.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3a가 마이너스 3이고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b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ax 플러스 b를 넣고 fx를 구해보면 fx는 a 대신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총 정리해서 전개하면 얼마가 되냐?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그 다음 전개해보세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려 했는데 자, 극한값이 두 개가 모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함수가 수렴을 하는 거죠. 근데 g가 지도 수렴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극한값에 대한 성질에 의하면 자, gx를 일단 이 두 개의 원하는 조건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이 두 개 통으로 이 식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gx 자체는 f 더하기 g라는 이 두 번째 함수에서 f라는 함수를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극한값을 우리가 취하면 자, 똑같이 여기다가 극한값을 각각 취하는 거에 똑같으니 왜냐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리미트를 원래 이렇게 통으로 취해야 되죠. 여기다가 리미트. 근데 이 f 더하기 g라는 함수는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f라는 함수도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렴하는 수렴하는 함수에서는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하면 각각 리미트를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리미트 빼기 리미트 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이 존재를 하면 그 존재하는 값을 빼면 당연히 얘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증명을 하면서 얘가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을 보면 자, 모두 존재하면 리밋 gx도 존재하는가? 자, 이것은 딱 봐도 우리가 gx를 존재하지 않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모두 이게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발레가 있으면 결국엔 이 명제는 틀린 명제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리밋 gx 값이 존재하지 않는 발레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사실 발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억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두 개의 조건을 써서 gx의 값을 표현해 보면 똑같이 기억처럼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 g는 f분의 f 곱하기 g라는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약간 그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이 명제는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발레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일 간단한 발레가 있습니다. 얘가 어쨌든 존재하지 않으려면 무한으로 갈 때 gx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보통 떠올라야겠죠. x를 무한으로 갈 때 계속 커지는 거. 그래서 gx를 x라고 두세요. 그러면 얘는 리밋 gx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발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건 니은의 앞부분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fx도 발레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fx는 뭐로 찾아주면 되냐? fx가 어쨌든 수렴을 해야 하므로 그리고 두 개를 곱해서는 수렴해야 하므로 얘를 뭐라고 잡으면 수렴을 할까요? x분의 1 떠올려 보세요. x분의 1은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 0으로 수렴합니다. 또한 두 개 함수를 곱했을 때는 1이므로 fg도 역시 1로 수렴합니다. 그러므로 얘는 니은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gx라는 x값의 극한이 존재하느냐,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게 밝혀졌죠. 따라서 발레가 있으니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 리밋 f와 f분의 g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g의 값도 존재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gx는 사실 f 곱하기
이 조건으로 표현해 보면 F분의 G거든요. 자, 근데 얘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고 얘도 어떤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고 하면 그 G라는 함수는 당연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곱한값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존재하는 게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네요. G는 알파 베타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존재함으로 디귿은 맞습니다.